아파트 청약,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무조건 그 가격이 정상화된 가격은 아니니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요즘에 분양 아파트들 중에서 사기가 넘쳐나고 있다, 이런 점은 확인해보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건설 마피아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이런 것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세 반값 로또 분양. 로또는 당첨 확률이 45시 6분의 6시 6이죠. 이 정도면 돼야 당첨이죠. 로또 분양이란 건 뭐예요? 꽝이라는 거죠. 자, 청약통장 가입자 수 2,700만 명 넘어섰다. 물론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청약통장이라도 들어놓자. 어차피 이거는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놓는 거죠. 청약통장은 누구든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 수는 늘어나죠. 그렇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2,700만 명 넘어갔으니까 이게 다 청약 수요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애한테도 가입시켜주잖아요, 청약통장은.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분양을 받을, 청약을 할 수요가 되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청약 수요가 올라가서 앞으로 계속 경쟁률과 가점이 올라갈 거니까 이거 안 받쳐주는 청년 세대들은 뭐 해라? 집 사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저 정도 가점이 되는 사람은 빨리 청약 받아라. 지금은 다 로또고 이런 기회가 없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빨리 청약 받아라.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건설사들만 논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서울 평균 경쟁률 77대1. 자, 왜 이렇게 높아져요? 로또 분양이니까? 얘가 로또가 아닌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인근 가격이 너무 오른 거다. 지금 집값이 비정상이니까 그나마 저렴해 보이는 분양으로 몰리는 거. 그래서 항상 분상제, 안팎으로 청약 경쟁률과 가점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당장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분양으로는 내 집 마련 못할 거야. 내 가점으로는 평생 못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매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집을 사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아주 역설적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분양가 통제 덕에 건설사가 돈잔치하고 있다. 즉 분양가 통제로 건설사들이 돈잔치하고 있으니까 실수요자들이 피해 입는다. 따라서 규제 해제해라 라고 유도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급비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언론이죠. 광고하는 양도 세 손가락 안에 들죠. 그러면서 뭐 상위 4개 건설사 영업이익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는 이만큼 안 올렸어요? 이거는 분양가 통제 덕이 아니고 집값 상승 때문이죠. 인근 집값 상승을 계속 부추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분양가 통제 덕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피가 나고 있어요. 바다에서. 그러면 바다에서 피가 나면 뭐가 몰려오죠? 상어가 몰려오죠. 상어가 물려는 찰나에 배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꺼냈는데 그 타이밍에 물렸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상어가 온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을 배로 끌어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상어가 문 건가요? 당연히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구출하려는 배 때문에 상어가 물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지금. 그러면서 은근슬쩍 지네 거 부동산 플랫폼 홍보하고 있죠. 언론들이 왜 플랫폼 사업에 뛰어드냐? 엄청나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양은 잘 되게 해놓고서 발코니 확장비를 1억씩 받고 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덕은지구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왜 비싸요? 분양가 왜 이런 거를 풀패키지로 해가지고 1억씩 붙이고 있어요. 9천, 1억 800 미친 거죠. 옵션비 총 1억 4천, 발코니 확정 8,600, 여기는 뭐 1억 8,500, 그 다음에 제일 큰 데는 1억 4천까지도 나온다. 대구 가격 계속 띄워놓고서 분양하는 거 싸게 들어간다라고 홍보해놓고서 발코니 확장비로 이렇게 받아 처먹고 있다. 옵션비만. 요즘에 이런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제재가 필요하죠. 분양가만 제재하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원래 15억 분양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얘를 13억까지 낮춰놨다. 그랬는데 여기가 발코니 확장비 원래 한 2천만원 받았다면은 지금 확장비를 2억 2천 받는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다 하게 만든다 라고 만들면은 어차피 여기도 15억 2천이고 여기도 15억 2천이에요. 고분양가 규제하는 의미가 없어지죠. 이런 옵션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특정된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개입해서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을 꼭 참고해야 되죠. 자, 반값 분양. 근데 유상 옵션 1억. 선택 안 하면 계약도 대출도 못하게 건설사들이 쓰레기짓을 하고 있다. 이런 건설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0세대에 유상 옵션만 뭐 1억 한다고 하면은 1000억
차익 남겨 먹으면은 여기다가 한 2천억쯤 때리든가 아니면은 이런 거 잡아냈을 때 한 1년 동안 아예 그 건설 금지를 시켜버려야 되죠. 이 정도는 때려줘야지 이딴 짓거리 못하죠. 계약도 대출도 불가하게 만드는 이거 완전히 갑질 아니에요? 건설사? 그렇다면 계약금은 똑바로 돌려줘요? 이거 기존에 처음에 분양할 때 설명해줘요? 이거 안 하면은 계약도 대출도 안 됩니다. 설명해줘요? 그렇다면은 똑바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은 횡포로 해서 계약금 2배로 돌려주고 청약통장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죠. 건설사에서. 그렇게 해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 특히 건설 마피아들한테. 그래서 건설사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자, 보면 어때요? 확장 금액 장난 아니죠. 발코니 확장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뭐 가격 보면은 뭐 엉뚱한 거 많죠. 침실 패키지, 침실에 드레스룸 선반, 슬라이딩 도어, 그 다음에 바닥 타월, 파우더 장, 빨래 건조대, 비데 2개, 침실 2, 3, 매립형 붙박이장 만드는데 얼마 달라고 그래요? 1220만원. 현관 패키지, 중문, 등, 그 다음에 선반, 그 다음에 수납장, 그 다음에 포켓도어, 신발장 만드는데 740만원. 저게 과연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요? 분양가를 통제하니까 옵션 장난질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 옵션 장난질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청약 경쟁률 높은 데서 이 짓거리 하면서 건설사들이 헤쳐먹고 있다. 가뜩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더라도 많이 헤쳐먹고 있어요. 위례에서 로또 분양이라고 했던 곳들 보면은 건설사에서 건설비는 다 제출하니까 숨기지 못하니까 뭐 기타 비용 해가지고 2천억씩 남겨 쳐먹고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밀한 제재가 필요하죠. 2배 이상 때리든가 아예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금지를 시키든가. 안 그래도 많이 남겨 쳐먹었는데 옵션비 2억 미쳤죠. 발코니 확장만 일단은 뭐 4천 정도에다가 뭐 이런 거 뭐 가구나 뭐 이런 거 매립형 가구나 뭐 이런 거 등 이런 것까지 다 붙여가지고 1억씩 더 받고 있으니 양문형 냉장 냉동고 김치 냉장고 합쳐가지고 800만원 850만원 받아요. 엄청나게 차익을 올리고 있더라. 언제부터 이 짓거리를 했느냐?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지정되면서부터 거의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를 할 거면은 저런 부분까지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소용없다. 원위치 시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계속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뭐라 그래요? 이거 작년에 밀린 것도 있고 확정되지 않은 것들도 그냥 다 더해서 이렇게 해놓고서 실제 가구수 요거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뭐 밀렸다 대단지 분양 미뤄지고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폐지해라. 거기다가 해봤자 어차피 유상 옵션 이런 거 다 붙여서 공급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고 가격은 안 떨어진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저 짓거리를 했냐 라고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언제부터 했냐면 고분양가 관리지역 강화했을 때 재작년 6월에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분양제 문제가 아니고 고분양가 때부터 나왔던 짓이고 그때부터 건설사들이 이익을 더 남겨 쳐먹으려고 저 짓거리를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겠다. 이게 핵심이죠. 결론. 아직 분양시장에 건설 마피아들이 불법 편법을 사용해서 갈취하고 있죠. 갈취죠, 갈취. 갈취하고 있다. 그랬을 때 분양가 규제를 촘촘히 할 필요성이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촘촘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일단은 토지비랑 건축비 요런 데서는 얘들이 사기를 못 쳐요. 전문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뭐 기타 부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뻥튀기 하고 최근에는 요걸로도 부족하니까 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옵션까지 뻥튀기 해서 가격 분양가 싸게 나온 것처럼 해놓고 옵션 갑자기 드립다 붙여버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점에 대해서 참고해서 법안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 사실상 건설사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당하게 많은 차익을 올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도 확실히 필요하다. 이거 건설사들이 이득 남기는 거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남기는 것은 막아야지. 다른 건 몰라도 의식주에 대해서는 그것은 확실히 규제를 정확히 들어가야 사람들이 적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돌아가고 나라가 활성화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분양 받을 때 저런 것들 없는지 꼼꼼히 살피시길 바랍니다.